김유수님, 이게 또 걱정되는 또 글 하나 올라왔네. 또 대학생입니다. 현재 해외 선물과 옵션으로 종잣돈 300에서 2,500까지 불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소액으로라도 부동산 경매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선물 옵션은 정말 크게 벌고 크게 잃어요. 크게 벌고 크게 잃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또 잘해요. 재능 있는 분들은 또 잘하기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하다가 선물 막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옵션까지 뭐 살짝 알아보다가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건드렸다가는 내가 인생 조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접었거든요. 근데 뭐 잘 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너무 다행인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매번 말하지만 내가 돈을 막 불리잖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막 그게 막 성공해요. 그래서 막 돈이 막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막 얻게 돼요. 신이 된 것 같다. 아마 지금 이 대학생 분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야, 300 가지고 2,500을 만들었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회사를 다녀? 야, 그냥 야, 이거 부모님한테 한 5천 빌려가지고 하면은 이거 금방 5억 만들겠는데?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아, 그리고 뭐 학교 공부 이런 게 별로 막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막 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이거 한번 올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잘하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재능 있는 분들은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운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니까 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부동산도 운이 미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훨씬 느려 터져가지고 좀 느릿느릿한 애라서 그래도 내가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돼요. 조금 덜 써도 되고 내가 조금 검토할 시간이 많은데 주식이나 선물 옵션은 정말 그때그때 대응에 따라서 내 재산이 막 20% 30%가 막 하루 이틀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 시간이 부족한 거죠. 대응 시간이.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권 회사나 이런 데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두고 막 여러 명을 돌리니까 그 순간적인 대응이 빠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변수가 10개면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8개는 운에 맡기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부동산은 느려 터져가지고 괜찮아요. 부동산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신경 쓰면은 뭐 될 정도로 되게 느렸거든요. 느려요. 되게 느립니다.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한테 오늘 내가 시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시세를 물어봐 보세요. 한번 내가 오늘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내일 전화해가지고 시세 좀 올랐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 만에 산지 하루 만에. 그러면 중개사가 아유 무슨 어제 샀는데 시세가 올라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이틀 만에. 그래서 좀 시세 좀 올랐나요? 그러면 중개사가 짜증을 내겠죠. 이 사람 뭐지? 3일째 또 전화를 해요. 좀 시세 좀 올랐나요? 이 5억짜리가 왜 안 올라요? 그러면 이 진상 이러면서 아마 전화번호에다가 몇 동 몇 호 진상 이렇게 욕을 써놓을 거예요. 중개사 도망가죠. 그만큼 느려 터졌다. 근데 주식은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체크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때요? 시간 단위로 체크해야 됩니다.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야 돼요. 잠도 못 자요. 자다가 떨어지니까. 장이 멈추지를 않아요. 24시간 맨날 돌아가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40%가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겠죠. 민성님 또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 다 하면 망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들 잘하는 사람은 잘하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니님, 주식하는 사람은 오션월드 풀장 안에서도 방수 케이스에 폰 넣고 확인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되게 재밌거든요. 도박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막 올랐다 내렸다 막 하니까.
재미도 있죠. 그리고 막 그 스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맞추면 그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럼 약간 마약 같은 거죠. 이재국님, 주식도 장기로 버티면 괜찮지 않나요? 당연히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동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기로 갈 거라면 부동산을 하는 게 좋아요. 예. 부동산이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장점은 금방 오르고 금방 떨어지는 이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굳이 들어가 가지고 초장기로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럴 거면 그런 거에 적합한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동산으로 넘어온 거예요. 주식에서 단기 투자를 막 열심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힘들고 한데 이것까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꽤나 괜찮아. 근데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요. 1년에 15% 벌면 잘했다고 막 하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부동산이라는 걸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부동산을 오니까 주식처럼 느려 터져, 그러니까 장기 투자처럼 아주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떨어지고 쭉 천천히라도 올라가더라. 나 이런 걸 여러 개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주식의 장기 투자의 장점도 있으면서 주식의 단점이 없는 괜찮은 투자처가 되더라. 그래서 부동산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죠, 뭐. 실제로 주변의 친척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을 보세요. 그럼 100명을 모아놓고 부동산으로 돈 번 분 있으세요? 그러면 손 들으라고 그러면 꽤 들 거예요. 몇 명, 꽤나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돈 번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러면 거의 안 들 거예요. 그것만 봐도 확률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죠. 미니 러브님, 그럼 부동산이 제일 확률이 높은 거네요. 큰 부자가 되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겠죠. 정말 큰 부자들. 막 뭐 100억, 1000억까지 갈 수 있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좋겠죠.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근데 안정성 면에서는 부동산이 확실히 좋거든요.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잘 안 떨어지니까. 잘 안 떨어지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왜냐면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이게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인생 망했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안 돼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안전하게 가고 싶잖아요. 안전하긴 한데 부자도 되고 싶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쪽으로 좀 온 것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되게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저도 불안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사고 나서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60분의 1의 수준으로 스트레스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게 좀 좋죠. 아무래도 좀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잠이 잘 와요. 강준상님, 하루 종일 주식 생각. 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일은 안 하고 주식만 하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회사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막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 일을 잘 못하게 돼요. 특히 주식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회사는 거의 뒷전에 두게 되죠. 그리고 거의 주식에 올인을 하죠. 그러다가 주식을 왕창 잃으면 그 다음에 또 회사 일을 또 조금 하다가 또 잠깐 또 회복하면 또 주식에 또 빠져 있고. 이주환님, 부동산 한다고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일부만 버는 거지. 근데 그 일부의 크기가 주식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주식은 100명 중에 뭐 3, 4명이 잘한다고 치면 부동산은 그래도 100명 중에 한 2, 30명 정도는 버는 시장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